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실전 창업 뷰티 수업 제2강 창업의 이해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표평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임박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릴 텐데요. 이 PPT 부분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제2강 창업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창업의 개념을 중점으로요. 창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오늘날 창업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창업의 동향, 창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꼭 필요한지 그 필수적인 요소죠. 핵심 요소.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창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활동을 시작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곧 창업이란 결국은 사업활동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의 목적이 바로 영리라는 이윤을 추구하고, 또 사업자 등록할 때 우리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 회사를 만들어 하는 사업활동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활동을 시작하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새로운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가서요. 새로운 업을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창업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업을 시작하는 것을 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이라든지 지식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 주로 생계를 위해 시작하는 외식업, 소매업, 유통업 등이 전형적인 창업의 유형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창업자 개인뿐만 아니고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거겠죠.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 창업이 성공할 경우 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창업자에게 생활수단의 근원이 되고 성공할 경우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음. 그러나 실패 시 많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가정의 파탄까지 이어지므로 창업을 하기 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사회적 차원에서는요. 창업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기 때문에 사회가 풍족해지고 고용 창출과 생산 활동이 증가되어 사회적 안정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품과 서비스가 당연히 많이 개발이 되면요. 이것을 돌아가게 할 원동력인 고용,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제품 서비스로 인해서 어떠한 물건이나 재화 이런 것들이 생산 활동이 증가를 하겠죠. 다 그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사회적 안정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창업자들이 창업을 실패할 때 개인 파산, 가정 파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겠다. 자, 국가적 차원에서는요.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가로 세금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얻어지는 세금도 많겠죠. 그래서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로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세수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안정에 기여한다. 자, 신기술 기반의 기업들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향상된다. 당연히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서 뭐 해외에서 컨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도 작은 창업으로 출발해서 현재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창업을 실패하면요. 당연히 실업률이 증가하겠죠. 우리 백수님, 백조님들이 많아지겠어요. 그러면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요. 창업의 동향입니다. 창업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청년 실업이다 해서 청년 실업이 발생을 해요. 2009년 이후로 경제 위기 IMF나 뭐 일자리 감소로 이 청년 실업난이 굉장히 떠오르게 됐어요. 사회적 문제로. 그래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이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창업이 청년 실업의 대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보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업 성공 패키지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청년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의 하나인데요. 이렇게 상담을 통해 직업 훈련도 하고 알선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만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 장려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청년 실업난 문제 그것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요, 이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뭐 100세 시대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노인들도 노인이 아닌 거예요. 노인들도 이제 일자리가 필요해요.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기퇴직으로 이제 정년의 개념이 사라지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 대책으로 이제 창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창직을 하여라 라고 했을 때 창직. 창업을 통해서 직업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이 창직이란 말이 굉장히 핫 키워드로 떠올랐었는데 이 창직, 창업을 통해 창직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이제 노인들을 일자리를 지원을 했는지 보시면 공익활동, 뭐 이러한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청소 이런 거에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상담이나 학습지도, 뭐 식사보조, 안전돌봄, 뭐 우리 좀 연세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쫓기 있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교통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추진하는 방안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민간 일자리에서는 시니어 인턴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턴십 꼭 청년들만 하는 거 아니다. 노인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니어 인턴십. 노인들 고용하면 얼마 정도 기업에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시장형 사업단, 뭐 인력 파견,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취업자 증가수 보시면 계속해서 노인들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중구난방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일을 하다가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직을 생각하고 뭐 그만두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하면 좀 쉬기도 해요. 그리고 창업도 뭐 여러 가지 해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작을 했다가 다시 접고 이렇게 도전 정신에 의해서 여러 활동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 노년층들은 어때요? 그것보다는 좀 더
무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활동의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자리를 구하면 그것을 중점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중구난방한 그런 취업자 수 폭을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년층들은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제2의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업이다, 이제 보통 정부에서는 취직이다, 이러한 개념보다 창업을 좀 많이 장려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취직은 우리가 시장의 한계성이 있죠. 그리고 또 기업이 원해야 돼요. 이 고용자를. 고용하는 일자리를 희망해서 원하는 사람을 이제 셀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서 아예 우리가 창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2020년 4월에 이런 창업 경진대회가 있어서 제가 첨부를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창업의 기회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IT 발전, 우리 인터넷 같은, 그래서 IT 발전, 스마트폰과 SNS의 활성화, 사회 문화의 다양화 등 창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현실 세계 외에 가상 세계에서도 창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창업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정부, 지자체, 대학,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금,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혹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교육도 시켜줘요. 창업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창업 공간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러한 식으로 일반인들과 대학생들의 창업 마인드가 향상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업의 기회의 다양화에서 한 가지가 또 이 창업 경진대회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첨부 드려봅니다. 보시면 결국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은 이게 상금이 1,000,00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은 1,000,000원을 준다 했는데, 지원 자격이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 기업이에요. 근데 창업자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업자 등록 하신 지 5년 지나지 않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업 통해서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 내고 싶으신 분들은 내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내는 거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단 몇 분만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가 되거든요. 네, 그거 그냥 발부로 끝나지 마시고 이렇게 창업 경진대회 같은 데 지원하시면은 아이디어 부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제한도 없고, 그리고 조회수 보시면요, 이거 이 정도 조회수다 그러면은 얼마 안 본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거 사이트 우연치 않게 알아내가지고 정보 여러분들한테 하면 좋겠다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캡처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사이트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신청서 다운 받게끔 제가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접수 기간은 4월 1일에서 4월 30일. 그리고 이제 여성 대상입니다. 근데 아이디어 부분이고요. 자, 하나 해놨는데, 이게 창업 동아리 성장 지원 정부에서 하는 지원 정책인데요. 뭐냐면은 대학생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 혜택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접수 기간이 참 짧아요. 거의 3월 전에 마감된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 기간에 접수를 하시면 최대 8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대요. 자,
보시면 대학교 내 그냥 창업 동아리 말하는 거예요. 대학교 내의 창업 동아리. 그래서 창업 동아리 여러분들 만들으시면요, 학교에서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원처에, 취업 지원처에 전화를 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해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창업 동아리 희망하는 친구들 있으면 창업 동아리 운영하게끔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3인 이상. 자, 사업자 등록했을 경우는요, 2년 이내. 자,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게 좋아요.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성남에 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사업보다는 그냥 이거는 소개만 해드리는 건데, 사업보다는 전에 그 여성 창업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상단에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것 외에도 되게 많은 그러한 컨텐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나 공모전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 창업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창업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 보시면 창업은 어떠한 역할이라고요? 자, 일자리 창출, 실업률 해소, 그리고 수출 등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들이 개발하는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은 국가 과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창업은 우리 사회와 국가에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창업을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는가? 창업의 핵심적인 요소죠. 이것들이 곧 죽어도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요. 무조건 창업을 하려면. 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창업은 할 수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업자의 능력, 나의 능력. 능력 없으신 분 있나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능력 가지고 계시죠? 창업자의 능력, 그리고 창업 아이템, 나만이 발견한 그런 창업 아이템, 그리고 나의 전략과 계획, 그 다음에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창업 자금까지도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다시 한번 창업자의 능력, 아이템, 전략과 계획, 창업 자금, 요것들이 필요하겠다.